안녕하십니까. IT 건설 기초역학 12주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2주차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 우리 지금 분포력, 지난 시간에 분포력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분포력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분포력이 작용을 했을 때, 그 분포력의 그 중심을 찾아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질량 중심, 무게 중심, 그 다음에 체적 중심이라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뒤에 이제 도심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하학적인 형상만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중심을 도심이라고 얘기해 주고요. 센트로이드.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질량 중심, 무게 중심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 물체 전체의 밀도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질량 중심, 무게 중심, 체적 중심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의 도심. 예, 이러한 선에 대한 도심. 오늘 우리 모멘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선에 대한 도심의 위치 곱하기 전체 그 선의 길이는 그 미소 요소의 떨어진 미소 요소의 중심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미소 요소의 길이를 적분한 것과 같다. 다 합친 것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x, y, z 방향의 선의 도심, 그리고 면적의 도심, x, y, z 방향의 면적의 도심, 그리고 x, y, z 방향의 최적의 도심을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 빠뜨린 게 있었는데 요 면적의 도심에서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x방향 도심의 위치 곱하기 전체 면적은 그 미소 요소의 x방향, 그 미소 요소의 그 면적의 도심 곱하기 그 미소 요소의 면적을 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멘트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됐고, 우리 x방향의 도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를 넘겨서 나눠주면 되죠. 근데 지금 우변에 있는 이거 미소 요소들의 넓이에 대한 모멘트의 총합, 그러니까 이 면적 있죠? 이 dA 미소 요소 면적 dA의 모멘트들의 총합, 우리를 이런 것을 단면 1차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 1차 모멘트는 나중에 여러 번 또 다른 이론에 또 나오기 때문에 요 단면 1차 모멘트라는 용어는 기억해 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소 요소의 넓이 곱하기 팔 길이,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고요. 그리고 이 팔 길이를 한 번 더 곱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미소 요소들의 넓이에다가 팔 길이를 한 번 더 곱한 것들의 총합, 우리는 이것을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특히 단면 2차 모멘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재 단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 단면 2차 모멘트에 따라서 그 단면을 가진 그 부재의 휨 거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하중을 받았을 때 저항하는 그러한 정도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 요것은 단면 1차 모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면적의 도심 구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단면 2차 모멘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음 학기 때
응력의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응력을 받았을 때 변형이 발생되는 그러한 특성들을 살펴볼 때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단면 이차 모멘트를 우리는 I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직사각형, 뭐 삼각형, 이러한 그러한 단순한 단면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구하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단면 1차 모멘트가 이 부분이라는 거고요. 단면 1차 모멘트를 그 총 단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도심까지의 거리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도심, 면적의 도심, 최적의 도심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적분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제 한 문제 풀어봤죠. 그래서 삼각형의 도심의 위치가 왜 3분의 1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예제 5.1, 5.3, 5.4도 같이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업하는 게 좀 더 글씨가 잘 써졌어요. 예, 예제 5.1이에요. 그림과 같은 원호의 도심 위치를 구하여라. 요 호 있죠? 이 점선 말고 이 진한 실선, 요 선 있죠? 예, 요거의 도심 위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선이죠? 선에 대한 도심은 어떻게 됐었어요? 선에 대한 도심은 전체 선의 길이 곱하기 그 도심의 위치까지 도심까지 거리는 뭐였어요? 어떠한 미소 요소의 길이 dl 곱하기 그 미소 요소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다 더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자, 우변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먼저 x는 어떻게 표현돼요? 지금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자, 우리 미소 요소를 하나를 가져와 봅시다. 미소 요소를, 자, 여기에 요 부분을 미소 요소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각도는 우리가 여기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만큼 돌아간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그러면 요 각도는 미소 각도이기 때문에 d 세타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반지름은 r이죠. 자, 그러면 요 미소 요소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보통 호의 길이는 우리 반지름 곱하기 그 사이각이죠. 그러니까 r d 세타가 됩니다. 반지름 곱하기 그 사이각. 그래서 이 전체 길이 l은, 그럼 전체 길이 l, 요 l은 어떻게 돼요? l은 r 사이각이니까 r 2알파가 되죠. r 2알파, 2알파 r이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r d 세타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미소 요소를 여기라고 하면 요 미소 요소의 길이는 뭐라고요? r d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dl은 r d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x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자, 지금 세타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도 세타로 표현을 하면 적분이 쉬워지겠죠? 예, 요점, 우리 요점이 바로 요점의 x좌표가 요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죠. 요 길이는 요 반지름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x는 반지름 r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변은 어떻게 정리돼요? r의 제곱 코사인 세타 d 세타 적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요 세타는 요 마이너스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알파까지죠. 마이너스 알파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해보면 r의 제곱은 밖으로 나올 수 있고요. 코사인 알파 세타 d 세타니까, 자,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죠.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고요.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거나 기억이 안 나면 우리 부록에 있는 그 삼각함수의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에서부터 알파까지, 이거는 r의 제곱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알파. 자, 이게 마이너스 사인 알파죠. 그러니까 결국 플러스로 바뀌어서 2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2 r의 제곱 사인 알파가 돼요. 자, L이 2 알파 R이고, 자, 우변이 2 R의 제곱 사인 알파가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 도심까지 거리 X 바는 어떻게 됩니까? 자, X 바가 요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요 C점 도심까지의 거리, 요 X, 요 거리가 X 바죠? 그래서 X 바는 저 L 2 알파를 넘겨주면 2 R의 제곱 사인 알파 자, 돼서 2 R 그래서 알파분의 R 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멘트 정리로 구했던 그 선에 대한 도심의 위치 구하는 방식,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호의 도심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요 사이각이 180도, 알파가 90도라고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알파가 2분의 파이다, 90도다. 그럼 요 사이각은 2알파가 되고 얘는 180도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원이 되는 거죠? 자, 반원이 됐을 때 요 반원호 얘의 도심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요 y축으로부터 요 원호, 반원호의 도심까지의 떨어진 거리,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여기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죠? 알파를 얼마 넣으면 돼요? 파이를 2분의 파이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 2분의 r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분의 2r. 자, 그래서 반원호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파이분의 2r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요 축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요 호에 대한 도심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파이분의 2r입니다. 그래서 이런 4분의 1 원호의 도심까지의 거리 파이분의 2r, 2분의 1 원호의 도심까지의 거리 파이분의 2r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해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이와 같이 적분을 통해서 새롭게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예제 5-2번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넘어가고 5-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면적에 대한 도심을 구하래요. 아까는 이 원호에 대한 도심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꼭 면적에 대한 도심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면적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만큼 양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 면적에 대한 도심을 구하라. 자,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자, 여기 미소, 여기 세타고 여기 D 세타고요. 자, 그러면 요 미소 요소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먼저 시프트 써볼까요? 예, 면적에 대한 도심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x축 방향으로의 도심 x바 곱하기 전체 면적은, 자, 미소 요소의 도심까지의 거리 곱하기 그 다음에 미소 요소의 넓이 da를 다 더한 거랑 같다 그랬죠? 자, 먼저 a부터 구해볼까요? 자,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의 면적에서 그 각도의 비율만큼 바꾸면 되죠?
자, 그래서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파이 r의 제곱이고요. 파이 r의 제곱은 이 원의 넓이고요. 거기에 지금 360도일 때가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이고, 지금 몇 도예요? 2 알파일 때죠. 그러니까 360도가 라디안으로 하면 2파이죠. 2파이 분의 2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넓이는 다시 약분을 시키면 파이 없어지고 알파 r의 제곱이 넓이가 됩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보통 이 부채꼴의 넓이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2분의 1 RL이라고 기억나나요? 2분의 1 RL. L이 뭐냐면 이 원호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L은 아까 R세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R 2알파니까 이게 R 2알파가 되면 R 2 없어지고 알파 R의 제곱 동일하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도 구해도 됩니다. 자, 전체 면적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변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미소 요소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 미소 요소 면적에 대한 도심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근데 보면 삼각형이죠. 자, 여기 삼각형, 정확히 삼각형은 아니지만 우리가 삼각형으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굽어진 게 직선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 삼각형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라는 거죠? 우리 3분, 여기가 전체가 r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분의 2r이죠. 요 거리가 3분의 2r이에요. 그럼 그거의 x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x좌표는 3분의 2r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래서 xc는 3분의 2r 코사인 세타고요. 다음에 미소요소의 면적은 어떻게 돼요? 면적은 아까랑 동일하게 구하면 되죠. 이 전체 면적 구할 때랑. 예. 자, 지금 사이각도가 d 세타예요. d 세타이고 반지름은 똑같이 r입니다. 그래서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파이 분의 사이각인 d 세타로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 없어지고 2분의 r 제곱 d 세타네요. 자, 그러면 우변 구할 수 있죠. 우변은 적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마이너스 알파에서부터 알파까지 고요. 그리고 3분의 2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r의 제곱 b 세타. 자, 세타에 관련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넘겨볼게요. 이 약분되고요. 자, 그러면 3분의 r의 3승이네요. 3분의 r의 3승. 그리고 적분의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까지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네요. 그래서 3분의 r의 3승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3분의 r의 3승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 그래서 3분의 2 r의 3승 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x반은 도심까지 거리는 요 알파 r의 제곱을 나눠주면 되죠. 예, 알파 r의 제곱 3분의 2 r의 3승 사인 알파. r의 제곱 r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3알파분의 2r 사인 알파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채꼴의 도심까지 거리, 이 부채꼴 도심의 x좌표
뭐라고요? 3알파분의 2r 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 반원의 면적에 대한 도심의 위치는 얼마가 될까요? 요거 외운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것도 과거에 외우고 있으면 도움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 삼각형의 도심의 위치 3분의 1h를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도심까지의 거리는 3파이분의 4r이라고 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알고 있으면 유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얘를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알파가 얼마일 때죠? 알파가 2분의 파일 때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분의 파이 2r 사인 2분의 파이입니다.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요. 그리고 얘를 계산해주면 3파이분의 4r이 되죠. 예. 동일하게 나오죠? 예. 자, 그리고 요 도심의 위치 구할 때 책에 있는 예제에 있는 풀이처럼 우리는 지금 그 좌표계를 xy 좌표계를 가지고 구했는데 예, 극좌표계를 가지고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소 요소를 이렇게 xy 좌표계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미소 요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극좌표계를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소 요소까지의 떨어진 거리 그리고 이 미소 요소의 넓이를 가지고 적분을 해서 또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제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따로 다 해보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예제 5.4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는 0에서부터 x는 a까지 x는 0에서부터 x는 a까지의 곡선, 요 곡선이죠. 요게 x는 ky의 3승이라는 곡선식이에요. 그 아래 면적 도심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거랑 유사하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미소 요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지금 요 도심의 C점이 도심이라 그러면 지금 X방향 도심의 X방향 위치, Y방향 위치 이 두 개를 다 구하라네요. 예, 그러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면적의 도심 예를 들면 A 전체 면적 도심의 X방향 도심의 거리 곱하기 전체 면적은 적분 뭐예요? X방향 미소요소의 X방향 거리 도시까지 거리 거기에다 미소요소의 면적을 적분한 것과 같다. 또는 Y방향으로 똑같이 써줄 수 있죠. 곱하기 전체 면적은 미소요소의 Y방향 도심까지 거리 미소요소의 넓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구하려 그러면 먼저 우리 얘부터 알아야 됩니다. A. 아래 면적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면적은 요거를 미소 요소를 요걸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미소 요소들의 넓이의 총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 미소 요소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 미소 요소의 넓이 dA죠. 예, 요거의 총합 예, 적분한 게 바로 전체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 볼까요? DA는 요 미소 요소의 넓이는 우리 요 부분은 없애도 된다 그랬고 우리 이거 직사각형으로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dx죠. 그리고 여기는 y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도심까지 거리는 2분의 y가 되겠죠. 자, 이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는 dx 곱하기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y dx가 될 겁니다. y dx가 될 거고, 예, y는 어떻게 표현돼? 우리 지금 x에 대한 적분인데 지금 y가 있으니까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변환을 시켜주면 적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근데 y에 대한 식이 여기 나와 있죠. y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 그러면 얘는 y의 3승은 k분의 x예요. 자, 그러면 y는 k분의 x의 3분의 1승이 되죠. 예, 그러면 이 y는 k분의 x의 3분의 1승 d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이죠? 0에서부터 a까지의 적분입니다. 0에서 a까지 k의 3승분의 1 곱하기 x의 3분의 1승 dx가 되고요. 그냥 같이 써봅시다. 이거는 k분의 x의 3분의 1승 dx입니다. 자, 우리 요거 k분의 1의 3분의 1승 0에서 a까지 x의 3분의 1승 dx, 얘는 k분의 1 3분의 1승,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승 더하기 1 하면 3분의 4승이죠. 그러니까 4분의 3이 앞으로 나오고 x의 3분의 4승 0에서 a까지가 되죠. 그래서 얘는 k분의 1의 3분의 1승 곱하기 4분의 3의 x의 a의 3분의 4승이 되죠. 자, 우리 k 값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죠. 우리가 a, b죠. 여기가 얘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k, b의 3승이 되죠. 그래서 k는 b의 3승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b의 3승분의 a 3분의 1승 곱하기 4분의 3 a의 3분의 4승, 얘는, 자, b의 3승 요거는 그냥 b고요. a의 3분의 1승 a의 3분의 4승 4분의 3 해주면 3분의 3분의 4 하면 3분의 5승이네요. 4분의 3 곱하기 b분의 a의 3분의 5승이 되겠습니다. 4분의 3 3분의 4승, 예, 그렇게 되죠. 응? 4분의 3 뭔가 좀 이상하다. 중간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k분의 1의 3분의 1승, 자, k는 b의 3승분의 a가 되고요. 더하기 1하면 3분의 1승 더하기 3분의 4승, a의 3분의 4승, k는 b의 3승분의 a, 예,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a분의 b의 3승이죠. 예. 그렇게 되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는 a분의 1의 3분의 1승이니까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네요.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a의 3분의 3승, 그리고 a가 되고 ab 4분의 3 a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적은 4분의 3 ab가 되고요. 이 원호의 넓이는 4분의 3 ab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면적은 구했고, 이건 구했고, 이제 자, x바 y바만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xc, 우리 미소 요소를 예로 봅시다. 먼저 여기에서 왼쪽 거에서요. 왼쪽 거에서 이걸로 보면, 예, d는 아까 구했던 것처럼 y dx고요. y dx고, 그 다음에 x바, xc, 요 미소 요소의 도심까지 거리는 x였죠. 그래서 xy d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변은 xy dx가 됩니다. 자, 이것도 y도 똑같이 여기를 써주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a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x가 한 번 더 곱해진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x가 한 번 더 곱해진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k의 k분의 1 3분의 1승 그대로 오고요. k분의 1 3분의 1승 그대로 오고, 여기 x가 3분의 1승이 아니고 3분의 4승이 되겠죠. x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그래서 x의 3분의 4승 dx. 자,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k분의 1 3분의 1승 곱하기 적분하면 7분의 3분의 4 더하기 1이면 3분의 7이니까 7분의 3 x의 3분의 7승 0에서부터 a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처럼 a분의 b의 3승 3분의 1승이고요. 7분의 3 곱하기 a의 3분의 7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b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7분의 3 곱하기 a의 3분의 7승에서, 예, 3분의 7승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3분의 6승, 그래서 a 제곱이게 되네요. 7분의 3 a 제곱 b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x바는 자 a 분의 a가 되죠. a가 4분의 3 ab였고요. 얘가 7분의 3 a 제곱 b가 되니까 결국 x바는 3 3 a a b b, 결국 7분의 4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심의 요 x방향 좌표는 얼마요? 요 a의 7분의 4배에 해당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y바도 구해볼까요? 얘도 구해보려면, 예, 얘 같은 경우는 요거까지의 여기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 2분의 y가 되겠네요. 그래서 동일한 미소 요소를 놓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자, y바 a는 동일하고 우측 우변이, 자, 요 미소 요소의 여기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2분의 y죠. 2분의 y가 되고요. d는 아까랑 똑같이 y dx가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y제곱 d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a까지. 그렇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2분의 1 0에서부터 a까지 요 kx의 k분의 x의 3분의 2승이 되는 거죠. y가 k분의 x의 3분의 1승이니까 거기에 제곱이니까 3분의 2승이고요. 요거의 dx 얘를 계산을 해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k분의 1의 3분의 2승은 밖으로 빼주고요. 0에서 a까지 x의 3분의 2승 dx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2분의 1에 k분의 1 a분의 b의 3승이었죠. a분의 b의 3승에 3분의 2승 곱하기 적분을 하면 3분의 2 더하기 1이면 3분의 5 그러면 5분의 3 x의 3분의 5승이죠. 0에서부터 a까지. 얘는 2분의 1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b의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3 곱하기 a의 3분의 5승이 되겠습니다. 3분의 5승에서 마이너스 3분의 2승을 곱하면 3분의 3승 그냥 a로 나오고요. 그래서 10분의 3 a b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y반은 여기 a를 우변에서 구한 거에서 a를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y반은 a가 4분의 3 ab였어요. 그러면 4분의 3 ab분의 10분의 3 ab의 제곱이 돼서 그래서 y반은 3, 3, 3, 2, 5 a, b 결국은 5분의 2 b가 됩니다. 그래서 요 도심까지 거리 y반은 5분의 2b가 됩니다. 전체 높이 b의 5분의 2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미소 요소를 이렇게 잡고 우리 면적 구하고 그 다음에 x방향 도심 y방향 도심 구했어요. 그래서 적분하는 게 지금 조금 복잡하긴 했었죠. 왜냐면 요 3분의 1승이라는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소 요소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놔도 돼요. 가로 방향으로 놔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넓이는 어떻게 돼요? 요게 d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가 되죠. 그리고 얘 도심까지의 거리는 요 일단 면적은요. 요 면적은 dy 곱하기 요 길이가 얼마예요? a-x가 되죠. 예. 그래서 a-x 곱하기 dy 그리고 x는 ky의 3승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얘는 3분의 1승이 아니고 3승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금 더 간단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 요소를 요 방향으로 잡느냐 요 방향에 잡느냐에 따라서 계산 과정은 좀 다르게 나오고 그래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이때까지 한 것은 요 도심 구하는 요 공식, 오른쪽은 미소 요소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고요. 그리고 왼쪽 것은 전체 면적 곱하기 그 도심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예제 5.4까지 풀어봤고요. 예, 이렇게 해서 도심 구하는 것은 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물체와 형상인데, 우리 앞에서 도심 구하는 것을 적분을 통해서 좀 복잡하게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근사 방법으로 도심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사 방법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합 물체라는 것은 재료 혹은 형상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결합이 되어 이루어진 복합 물체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 물체, 요 물체, 요 물체 세 물체가 같이 합쳐져 있는 복합 물체라고 해봐요. 이러한 복합 물체, 얘네들이 다 합쳐져 있는 복합 물체의 이 도심의 거리, 혹은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자고 할 때, 요 합쳐지기 전에 각 요소들의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질량 중심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모멘트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질량은 얘의 질량 더하기 얘의 질량 더하기 얘의 질량이죠. 그러면 전체 질량이고요. 전체 질량 곱하기 여기서부터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는 얘의 질량 곱하기 여기서부터 얘의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모멘트죠. 그리고 얘의 질량에 대한 또 모멘트, 팔 길이 여기고요. 또 얘의 질량에 대한 모멘트, 팔 길이 이거고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팔 길이, 그 모멘트의 총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모멘트 원리랑 아주 동일하죠. 자, 그래서 요 x방향 질량 중심은 전체 질량분의 각 합쳐지기 전 물체들의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 곱하기 질량의 총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미소요소로 나눠서 다 더한 그런 적분의 개념이 아니고 몇 개 우리가 셀 수 있는 개수로 되기 때문에 그냥 썸메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Y방향도 마찬가지고요. Z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복합물체와 형상은 이러한 근사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 방법, 실제 면적이나 최적의 경계를 수학적으로나 또 간단한 기하학적 형태 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형상을 많은 개수의 형상들로 분할하여 근사적으로 적분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쉬운 요소로 끊어준 다음에, 이 요소를 몇 개로 우리가 셀 수 있는 요소로 끊은 다음에 이 요소들의 모멘트, 이 요소의 모멘트, 이 요소의 모멘트들의 총합을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그게 도심의 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부정형 최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부정형 최적의 도심을 구하는 문제는 면적의 도심을 구하는 문제로 변환해서 구한다. 야, 지금 이와 같이 부정형 최적의 도심의 위치는 결국 네. 여기 부정형 최적이라는 것은 이 부정형 최적의 도심을 구하는 문제로, 면적의 도심을 구하는 문제로 변환해서 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미소 최적 있죠? 예, 요 최적은 요 면적 한 면 곱하기 이 떨어진 델타 x의 곱수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 최적의 도심은 전체 최적 분의 요 요소들의 최적 곱하기 그 최적까지의 최적의 도심까지의 거리의 총합으로 표현이 되죠. 예, 근데 요 전체 최적이라는 것은 요 면적 곱하기 델타 x의 총합이고요. 그죠? 그리고 요 미소 요소
Y의 최적이라는 것은 A 곱하기 요 델타 X가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XC가 되죠. 얘네들의 총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의 도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왼쪽 그림처럼 이 Y 좌표를 A로 놓은 거예요. 이 면적이 처음에는 0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최적은 0이 되죠. 면적은 0이 되죠. 그래서 Y축은 지금 면적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증가했다가 여기서 감소해서 0으로 떨어지는 요 지금 최적을 면적으로 바꿔가지고 도심을 구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요 Y축 값은 길이가 아닌 면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곱하기 길이니까 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를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변환한다는 건데, 굳이 이러한 개념적으로 해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요 개념들은 이 면적 그 다음에 선에 대한 거랑 동일합니다. 어쨌든 모멘트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 근사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요것은 보면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칠되어 있는 요 도형의 도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X방향 도심, Y방향 도심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요것처럼 테이블을 이용하면 테이블을 만들어서 구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부분을 이렇게 아래처럼 4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전체 사다리꼴, 사다리꼴 말고 정사각형, 사각형으로 봅시다. 요 1번 사각형, 요거죠. 그 다음 2번은 요 삼각형, 그 다음에 3번은 요 반원호, 4번은 요 사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4개로 나눠 가지고 우리 앞에서 이 근사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의 위치를 먼저 구하려면 전체 면적을 먼저 알아야 되죠. 전체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요 네 부분의 면적을 1번의 면적 더하기 2번의 면적 더하기 빼기 요 비어있는 3번의 면적 빼기 4번의 면적 해주면 전체 면적이 되죠. 자, 그래서 각 요소들의 면적부터 구해볼게요. 자, 1번의 면적은 120 곱하기 세로 10이니까 12000 120 곱하기 100이죠. 12000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면적은 삼각형, 여기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로 떨어지니까 여기 가로는 60이고요. 높이는 10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3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요 반원호의 넓이는 2분의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1414인데 빠지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414. 그리고 요 사각형 20 곱하기 40 800이고 빠지는 부분이어서 마이너스 800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은 얘네들을 다 더하면 12790이 되고요. 그리고 요 1, 2, 3, 4 각 요소들의 요 여기서 원점에서 x방향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 볼게요. 자, 1번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요 가운데니까 120의 가운데면 60이고요. 2번의 중심은 120 더하기 요 60의 3분의 1 지점에 있죠. 그러니까 요 20 여기서 20만큼 떨어졌고 여기까지 120이니까 1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반원호의 x방향 중심은 30 더하기 30 해서 60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4번은 중심은 여기에 있죠. 정확하게 12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Y축 도심, 각 요소의 Y축 도심을 볼게요. 먼저 여기에서 이 사각형의 도심은 요 높이니까 가운데 높이니까 50이죠. 100의 절반. 그리고 2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전체 100의 3분의 1 지점에 있겠죠. 삼각형이니까. 그럼 3분의 100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이 반원호의 도심 어디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예제 5.3번인가? 거기서 한번 봤었죠. 뭐였어요? 3파이분의 4R이었죠. R이 30이니까 3파이분의 4 곱하기 30. 그래서 10.
파이분의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 나누기 3.14 하면 12.7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사각형의 도심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중심 20만큼 더 올라가네요. 20 더하기 20해서 40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각 요소들의 도심 위치를 다 구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곱합니다. 자, 각 요소의 넓이 곱하기 도심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넓이 곱하기 y방향 도심까지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줘요. 각각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얘네들 다 더하고 얘네들 다 더하면 각각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전체에 대한 도심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면적분의 얘고요. 각 요소들의 총합, 그리고 y방향은 전체 면적분의 이 y방향 각 요소들의 총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적분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예. 예제 5.7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m이고 단면적이 x에 따라 변하는 물체의 최적 도심의 x좌표를 근사적으로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요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요것처럼 이러한 최적을 요런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y축을 면적으로 바꿔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 최적 도심이라는 것은 이 면적의 도심하고 동일하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요 면적의 도심을 구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소를 요거 이렇게 5개로 쪼개 가지고 도심의 위치, x방향 도심의 위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의 면적 우리 다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됐다고 가정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죠. 그러니까 2 더하기 4, 6 곱하기 0.2 곱하기 6 곱하기 0.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게 0.6이 되죠. 최적은. 그래서 이렇게 0.6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 넓이의 절반 요거를 구해낸 거네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이 높이 하면 바로 최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3 곱하기 0.2 해서 0.6, 4.5 곱하기 0.2에서 0.9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최적을 다 구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도심의 위치, 각 요소의 도심의 위치 구합니다. 예, 여기에서 도심의 위치 0.1, A의 도심의 위치 0.3, 얘는 0.5, 0.7, 이렇게 0.9까지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하면 다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 총합은 얘고, 결국 도심의 위치는 이 총합에서 뭘 나눠주면 돼요? 전체 면적, 얘죠. 얘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근사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3차원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예, 3차원 문제인데 결국 얘는 요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질량 중심은 결국 요 밑에서 바닥에서 이 Y방향으로, Y방향이 아니죠. 여기선 Y방향이 Z방향이네요. Z방향으로의 위치만 구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질량 중심은 결국은 요 요소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3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고 얘는 다 1, 2, 4, 5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심, 질량에 대한 도심을 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 동일하게 표를 짜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를 짜서. 그래서 3번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구하고 결국 Y방향, Z방향 도심을 구하면 됩니다. 요 Z방향, 그 다음에 Y방향으로도 도심이 나오겠네요. 이쪽 방향. X방향의 도심은 당연히 지금 정 가운데 0이 되겠죠. 예,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5.5점까지 마무리를 하고 우리 연습 문제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좀 됐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파푸스의 정리입니다. 5.5절.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파푸스의 정리 제1 정리와 제2 정리가 있습니다. 제1 정리는 표면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2 정리는 최적, 부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푸스 정리라고 하고요. 이 회전체의 표면적과 회전체의 부피를 아주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정리 면적, 표면적에 대한 건 뭐냐면 한 평면 곡선을 같은 평면에 있으면서 그 곡선과 교차하지 않는 축에 관하여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표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요 선 있죠? 이 평면 곡선을 지금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시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떠한 고리가 만들어지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넓은 면적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넓은 고리의 그 표면적을 계산을 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회전체의 표면적은 이 곡선의 도심 있죠. 이 선의 도심, 이 선의 도심이 회전하면서 이동한 거리 곱하기 이 곡선의 길이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심의 위치가 여기다. 그럼 이 점이 회전하면 하나의 원주가 그려지죠. 요 높이만큼 해서, 도심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 있으니까 요 y바만큼 떨어져 있는 요게 회전을 하니까 결국 그 원주는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리면 2파이 y바가 되죠. 2파이 y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다? 지금 요 선, 도심만 도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만큼 다 있다. 요 길이가, 곡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L이죠. 그래서 이 표면적은 결국 이 도심이 이루는 원이 요 L만큼 왼쪽 이쪽으로 펼쳐져 있는 면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래서 이 도심이 이동한 거리 곱하기 이 선의 길이가 바로 이 선이 회전했을 때 그리는 표면적의 넓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1정리는 어떠한 선, 어떠한 면이 있으면 그게 회전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한 것들은 그 도심 있죠? 도심이 회전을 시켜서 이루는 그 원 있죠? 그 회전하는 그 길이에다가 결국은 그 원래 있던 그 선의 길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파푸스의 제1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미소 면적 DA고 DA는 여기 지금 요 전체 선 중에 요 일부분 DL만 가져와 가지고 회전을 시켜 봤어요. 자, 그러면 요 면적은 이 DL이 그리는 면적은 2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y니까 요거만큼 돌죠. 2파이 y 곱하기 요 폭 DL만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면적으로 나오는데 DA를 적분하면 되고요. 2파이 우변을 적분하면 2파이 적분 y DL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변 요 y바 l은 요 곱하기 l은 적분한 식의 y dl 요 표현이 돼서 결국 a는 요게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2파이 y바 l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파푸스의 제1정리는 결국은 도심이 회전해서 그리는 그 원
곱하기 이 선의 길이가 바로 이 선이 전체 회전했을 때 이루는 표면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바퀴 다 안 돌고 세타만큼 돌았다. 그러면 요 2파이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이 2파이가 360도죠? 360도가 아니고 세타만큼 돌았다 그러면 2파이 대신에 세타를 쓰면 됩니다. 그게 바로 파푸스의 제1정리고요. 제2정리는 최적이에요. 최적. 이 전체 어떠한 면적이 있을 때 이 면적을 x축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잖아요.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도너츠 모양이 생기죠. 그럼 그 도너츠 모양의 최적은,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피는, 그 회전체의 최적은, 자, 이 면적의 도심, 요 y바죠. 여기서 x축 기준으로 y바. 이 도심이 회전하면서 이동한 거리, 또 원으로 나오죠. 2파이 y바고요. 거기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이 원래 면적을 곱하면 된다. 그게 바로 회전체의 부피가 된다라는 게 파푸스의 제2정리입니다. 이것도 아까랑 동일하게 유도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360도가 아니고 그냥 세타만큼만 회전했다. 그러면 요 2파이 대신에 세타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원래 면적 곱하기 도심이 회전한 그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자, 면적은, 표면적은 어떻다고요? 도심이 회전한 거리 곱하기 원래 길이를 하면 표면적이 되고, 이 면적이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최적은 도심이 회전한 거리 곱하기 원래 면적을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익숙해질 겁니다. 자, 다음 원단면을 가진 링의 최적 부위와 단면적, 표면적 A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도너츠죠. 도너츠. 이 반지름 A인 원이 여기 있네요. 이 원이, 자, Y축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면서 생긴 이러한 도너츠 모형의 전체 부피와 그리고 이 표면적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부피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원의 도심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Z축 기준에서 도심까지의 거리는 라지 R이죠? 예, 그러니까 이 도심이 회전하면서 이루는 원의 길이는 파이, 2파이 R이 될 것이고요. 자, 2파이 R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 면적을 곱해주면 이제 원래 면적, 걔는 파이 A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결국 2파이 제곱 R A 제곱이 결국 최적이 됩니다. 자, 표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 원의 원주가 회전하면서 이루어진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도심이 회전해서 그리는 그 원은 얘랑 똑같죠? 2파이 R이고, 거기에다가 이 선의 원래 길이는 2파이 A죠. 두 개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표면적으로 됩니다. 회전했을 때의 표면적. 아주 간단합니다. 자, 10번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60mm 높이의 삼각형을 Z축 기준으로 60 삼각형을 Z축 기준으로 360도가 아닌 180도, 예, 파이만큼만 회전시켜 만든 고체, 이러한 모양의 최적을 계산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철로 되어 있다면 질량은 얼마이겠느냐 라고 하는데, 최적을 구하고 그것을, 예, 비중이 아닌 밀도를 가지고 질량으로 바꿔줄 수 있죠. 예, 그거는 간단한 거고, 일단 회전체의 최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체는 최적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파푸스의 제2정리에서, 자, 원래 이 면적 얼마입니까? 면적이, 이거 면적을 A라고 하면, 예, A 곱하기 뭐요? 이 Z축 기준으로 이 면적의 도심, 요게 그리는 원, 요게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얼마예요?
60mm에서 3분의 1 지점이면 20mm죠. 거기에다가 30mm를 더하면 50mm가 되겠네요. 예, 50mm가 이루는 만드는 원 20mm, 50mm 맞죠? 예. 원은 어떻게 되죠? 요 R이 30 더하기 20해서 50mm가 되고요. 그러면 50mm 곱하기 요 도심이 한 바퀴 돌면 반 바퀴 돌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되죠. 거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그게 최적이 됩니다. 단면적은 얼마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60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이게 바로 최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질량을 구하라 그랬네요. 강철이다. 강철의 밀도는 7830이고요. 거기에다가 최적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질량으로 환산이 되겠죠. 예, 이건 단순히 단위 환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파푸스의 제1정리, 2정리를 통해서 회전체의 표면적과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분포력에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도심 구하는 데 있어서 적분의 방법을 이용해서 도심을 구하는 방법을 썼고, 두 번째는 간략 방법이었어요. 예. 그 물체를 몇 가지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넓이와 도심의 위치를 찾아내기 쉬운 몇 가지 요소로 다 분해를 시킨 다음에 그 각각의 그 요소들의 넓이와 그 다음에 도심까지의 거리에 곱한 것을 다 더해주면 되고, 그것을 총 면적으로 나눠주면 됐었죠.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간략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푸스의 정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각각에 대한 연습 문제 한 문제씩을 풀어보는 게 이번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5-14, 예, 이것은 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보라는 거고요. 예제랑 유사한 문제니까, 예, 예제 5.4와 유사한 문제니까 5.4 참고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48 같은 경우는 간략의 방법, 예, 그러한 방법은 우리 나중에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에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심을 구해라, 그렇게 파이 모양 혹은 아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면이 실제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구조 부재로. 예, 그러한 부재에 도심의 위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하는데 우리 간략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그리고 5-17번은 예, 파푸스의 정리를 에 대해서 연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파푸스 정리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예, 숙제 꼭 마감 시간까지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예제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유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모르면 예제 보면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들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